송은재TV입니다. 여권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역동성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이 정말 혐오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역동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구를 찾았고 김건희 여사는 순천을 찾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순천의 시장, 재래시장을 찾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칠성시장, 재래시장을 찾은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이후에 12일 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1시간 가까이 환담을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 기조, 그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이렇게 영원함을 찾은 게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 이뇨한 혁신위원장입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이준석을 치료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오늘 김종인도 만났습니다. 이게 약을 써서 되는 문제냐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뇨한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 전남의 순천시청 이뇨한의 고향입니다. 또 직장인 세브란스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려달라,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자신에 대한 허물을 캐내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으로 유치한 짓이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가 혁신위를 맡아 성공할까 봐 걱정하는 것 같다. 왜 정치권이 아직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치권에 이제 처음 들어온 이뇨한에 대해서까지 이 민주당이 뒷조사까지를 하는 것, 이 부분은 참 민주당스럽다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뇨한 혁신위가 두려운 것이죠. 민주당이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뇨한이 오늘 또 혁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를 낳는 이 산고의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고통을 참아야 한다. 모두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김기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김기현은 일단 불출마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이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장제원과 권성동이 문제인데 장제원과 권성동 모두 참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려놓아야 하느냐, 또 다른 역할을 맡으라라고 하는데 이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이 참 한번 사라지게 되면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권성동과 장제원, 권성동이 우선입니다. 권성동.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이제 다 알았을 겁니다. 모두 알았다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권성동이 우선입니다. 권성동은 당 지도부도 지냈고 또 사선이지 않습니까? 사선이면 권성동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가 다 결단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영남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강원도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총선에 승리할 목적으로 혁신을 하는 겁니다. 지기 위해서 혁신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모두가 다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지금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지지율이 앞으로도 출렁일 겁니다. 그렇지만 50% 가까이 끌어올려야 한다.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것과 지금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바뀐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친윤 핵심 부분의 결단이 일단 김기현부터 결단을 발표를 곧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곧 발표를 하게 되면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은 두려운 겁니다. 이뇨한에 대해서 이렇게 뒷조사를 하러 다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서 이뇨한 혁신위가 내일 또 대구를 방문을 합니다. 홍준표도 만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뇨한의 역할입니다.
인요한이 모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착착 진행이 되면서 여권이 역동적인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메가 서울, 메가 부산, 메가 광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메가 시티 계획, 그 특위도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장을 비롯해서 일부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괜찮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가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정치적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맞서서 논쟁을 벌여야 하는데 민주당은 침묵합니다. 말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쟁을 하고 갈등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논쟁하고 갈등한 그 이후에는 이제 의견을 모두 합쳐가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 과정만 보여준다면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대부분이 사표를 내고,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정도를 빼고는 모두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를 해야 합니다. 또 장관들도 이제 다음 달 초쯤에는 이제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다음 달 초에는 모두 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동훈, 원희룡 모두 돌아와야 합니다. 그 후임자들을 모두 선정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과 이렇게 내각이 모두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도 이제 험지 출마를 해야 합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보조를 잘 맞춰온 장관들이고 대통령실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자기 안방으로 가겠다, 뭐 영남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수석 밑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영남을 가고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더 격려해 줄 부분이다. 이게 지금 뭐 물갈이 혁신 나오니까 뭐 전부 다 물갈이를 하는 것이냐, 이러다가 뭐 손은 누가 키우느냐,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적정하게 책임져야 될 자리에 또는 앞장서서 희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다른 험지를 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사람들만 희생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가장 먼저 거론이 됩니다. 일단 이 분당 의뢰 출마를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김병욱입니다. 김병욱과 맞대결을 벌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와대에 김은혜 수석도 있는데 분당갑에는 지금 안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조정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박민식이 부산을 포기하고 이렇게 수도권에 출마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기현도 내렸고, 원희룡은 일산이 거론이 되고 있고, 추경호도 경제부총리죠. 추경호도 대구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추경호도 대구를 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쭉 이렇게 험지 출마를 하게 되면 또 한두 명 정도는 영남권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추경호도 일단 대구로 바로 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당연히 총선에서 투입이 되고 총선에서 뭐 총선을 이끌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비례대표를 해서 전국 선거를 이끄는 게 맞느냐, 이건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한동훈의 스타일상 또는 한동훈 장관은 대선 주자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은 종로에 출마를 하는 것 또는 뭐 그 정도의 상징성이 있는 험지에 출마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전국 선거에서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비례대표를 맡고 선대위를 맡는 이런 것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모두 이렇게 당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당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당에서 혁신 작업이라든지
또 이슈몰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전 정비가 되어야 된다. 뭐 김기현을 비롯해서 친윤 뭐 핵심 의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취도 아마 그 전에는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이 돌아오게 되면 국민의힘이 더 역동적인 모습을 찾을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승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인요안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요안이 오늘 전체적인 것만 밝혔는데 도대체 민주당이 어디까지 지금 파고들어서 어떤 짓을 벌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